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지며 고급스러운 찻잔이 산산조각이 났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윤서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발밑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 주먹을 꽉 쥔 채 애써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다. 맞은편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노바그룹의 후계자 백도진은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포식자처럼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서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백도진과 결탁한 계모와 이복 동생이 악의적인 웃음을 흘리며 서아의 굴욕을 즐기는 중이었다. 내깎게 언제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백도진은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를 거칠게 던졌다. 서류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들이 찬물에 젖어 얼룩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서아의 무능한 남편을 끄집어내어 신랄하게 모욕하기 시작했다.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나 붙잡고 있는 쓰레기 같은 백수 새끼를 남편이라고 달고 다니면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 제안을 거절하느냐는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경멸이 배어 있었다. 당장 금어저리 같은 놈과 이혼하고 회사의 모든 지분을 나에게 넘긴다면 최소한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만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모욕적인 폭언이 넓은 거실을 잔혹하게 채웠다.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등 뒤에 말없이 서 있는 자신의 남편 강진혁을 향했다. 낡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있는 그의 모습은 백도진의 조롱대로 한없이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죽기 직전 이런 남자와 억지로 결혼을 시켰는지 수없이 원망했고 지금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순간에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신을 위해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와 절망감을 느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서아는 쏟아지는 수치심을 견뎌내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저 악마 같은 자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속으로 처절하게 다짐했다. 하지만 백도진과 계모 일가가 쏟아내는 그 모든 악독한 언사들을 묵묵히 듣고 있던 강진혁의 내면은 겉보기와 달리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서아를 향한 애틋함과 눈앞의 쓰레기들을 향한 서늘한 살기가 교차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단 하나의 표정 변화도 허락하지 않았다. 진혁은 지금 당장이라도 눈앞에 거만한 백도진의 목을 부러뜨리고 계모의 입을 찢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힘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냥감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겪는 이 뼈아픈 수모의 순간들을 자신의 차가운 기억 속에 하나하나 선명하게 새겨놓고 있었다. 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저런 놈을 집에 들이는 바람에 우리 가문이 겪는 수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계모가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맞장구를 치며 나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손톱이 장식된 손가락으로 서아의 창백한 이마를 거칠게 찌르듯 가리키며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노바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고 뻔뻔하게 강요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거대한 기업의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추악한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서아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이복 동생과 함께 끊임없이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피땀 어린 회사를 당신들 같은 기생충들과 저 비열한 사기꾼에게 넘길 바에는 차라리 내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겠다며 서아가 분노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당찬 반격에 잠시 흠칫했던 백도진은
이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한낱 껍데기만 남은 중소기업의 주제에 감히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노바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을 모욕하느냐며 그는 당장이라도 손을 들어 서아의 뺨을 내려칠 기세로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그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찰나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진혁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서아의 앞을 막아서며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아내에게 함부로 손을 댄다면 그 대가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혹할 것이라는 진혁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넓은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억양없는 평온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짙은 위압감과 살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 순간적으로 백도진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백도진은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리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고 계모와 이복 동생 역시 쓰레기 같은 백수 주제에 영웅 행세를 한다며 비웃음을 쏟아냈다. 평생 남의 돈이나 뜯어먹고 살 줄 아는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에게 협박을 하느냐며 그들은 진혁의 경고를 한낱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렸다. 당신은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며 서하는 진혁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그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는 원망 섞인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쥐뿔도 없는 남편이 노바그룹 후계자의 심기를 거슬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만 보였고 참을 수 없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백도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구겨진 재킷을 우아하게 털어내고는 내일 모레 열리는 노바그룹의 거대한 합병 기념 파티에 기꺼이 참석해서 너희들의 초라한 몰락을 직접 축하해 주길 바란다는 잔인한 초대장을 던졌다. 그는 서아와 진혁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계모 일가와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거실을 빠져나갔고 그들의 오만한 웃음소리는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집안을 불쾌하게 울렸다. 불청객들이 모두 떠나고 무거운 정적만이 남은 거실에서 서하는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차가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저런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는 절망감과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지독한 고독감이 그녀의 연약한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찻잔 파편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소리 없이 오열했고 그 처절한 슬픔은 진혁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숙하게 찌르고 들어왔다. 진혁은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 섣부른 위로를 건네는 것보다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를 위한 진정한 구원임을 알기에 묵묵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아가 지쳐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뉘었을 때 진혁은 조용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상처난 손끝을 정성스럽게 치료하고는 거실의 잔해들을 말끔하게 치웠다. 그는 잠든 서아의 뺨에 맺힌 눈물 자국을 거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그녀가 더 이상 이 잔혹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완벽한 성벽을 쌓아주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서아를 침실로 옮겨 편안하게 눕힌 후 진혁은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고 평소의 무기력한 백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냉혹하고 절대적인 포식자의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기 시작했다. 진혁의 손가락이 책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지문 인식 패널에 닿자 평범해 보이던 책상 위로 거대한 홀로그램 모니터 여러 대가 동시에 소리 없이 솟아올랐다. 복잡한 수식과 전 세계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가 어지럽게 흘러가는 화면 중앙에 나타난 붉은색 로그인 창에 그는 암호화된 특수 키보드를 두드려 에이펙스 홀딩스 총수의 최고 보안 계정으로 접속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백수 강진혁이었지만 철저한 베일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정체는
전 세계 주요 증시와 환율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며 각국 정부마저 두려워하는 글로벌 경제의 절대적 지배자이자 상위 0.1%의 천재 투자자인 미스터 K였다. 시스템이 그의 홍채와 음성을 차례대로 인식하자 모니터 전체가 푸른빛으로 물들며 그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띄웠다. 통신 채널이 연결되자마자 모니터 한 구석에 검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의 사내 엘리엇이 나타나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혁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엘리엇은 에이펙스 홀딩스의 수석 전략가이자 진혁의 절대적인 명령만을 수행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수하로서 주군이 오랜 침묵을 깨고 직접 보안 채널을 가동한 사실에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혁은 화면 너머의 엘리엇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노바그룹과 관련된 모든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그들이 진행 중인 모든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재무 상태를 샅샅이 파헤치라는 냉혹한 명령을 하달했다. 오만함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본의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시간이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진혁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엘리엇은 즉각적으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하여 불과 몇 초 만에 노바그룹에 숨겨진 치부와 취약점들을 화면 위에 적나라하게 띄워 올리며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그들은 현재 겉으로는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고 있지만 서아마님의 회사를 무리하게 합병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불법 대출을 끌어다 쓴 상태이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라는 엘리엇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노바그룹이 외국계 헤지펀드들과 이면 계약을 맺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을 기만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낱낱이 드러나자 진혁의 입가에는 먹잇감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한 맹수와도 같은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백도진이라는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좋다. 내일부터 즉각적으로 노바그룹을 향한 전면적인 공매도 작전을 개시하라는 진혁의 단호한 명령이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비밀 트레이더들에게 하달되었다. 그는 단발적인 공격으로 끝내지 말고 유럽과 북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수많은 유령 회사들을 총동원하여 개장과 동시에 노바그룹의 주식을 무자비하게 투매함으로써 시장에 극도의 공포심을 조성하라고 세밀하게 지시했다. 그 오만한 백도진이 자금줄이 말라비틀어지는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 완벽한 사냥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진혁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지배자의 얼굴로 화면 속의 거대한 자본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아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그 역겨운 계모와 이복 동생의 계좌 흐름도 낱낱이 파악하여 그들이 노바그룹과 주고받은 모든 검은 돈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그들이 서아를 괴롭히며 누렸던 그 얄팍한 부와 권력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덧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 철저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진혁은 금융당국과 언론사들 내부에 잠입해 있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조용히 깨우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내에게 감히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준 대가는 단순한 파산이나 감옥행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숨통을 조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진혁은 붉게 물든 모니터 화면을 무심하게 노려보았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린 서하는 침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간밤에 참혹했던 기억들이 한바탕 악몽이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차갑게 그녀를 짓눌렀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그녀의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따뜻한 아침 식사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주방을 서성이는 남편 진혁의 뒷모습이었다. 세상을 호령하는 무자비한 절대자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어던진 진혁은 다시 예전의 무능력하지만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서아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어 그의 따뜻한 배려조차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밥 먹을 기분 아니니까 당신이나 대충 챙겨 먹고 치우라며 서아는 식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곧장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백도진이 던지고 간합병 기념 파티 초대장을 떠올렸고 어떻게든 오늘 하루 동안 회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를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진혁은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분주한 발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그녀가 밖에서 겪을 수많은 고난과 좌절을 알면서도 당장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씁쓸하게 곱씹으며 서재로 발걸음을 돌렸다. 회사에 도착한 서아는 텅 빈 로비와 활기를 잃은 직원들의 어두운 표정을 마주하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고 자신의 무능함이 직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이미 노바그룹의 은밀한 압력에 굴복한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줄을 옥죄었고 핵심 거래처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라 서아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의 낭떠러지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다. 임원들은 당장 내일 열리는 노바그룹의 파티에 참석하여 백도진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적인 백기투항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서아를 집요하게 압박했고 그녀는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감옥에 갇힌 듯한 끔찍한 절망감을 느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서아는 책상 앞에 앉아 수십 군데의 투자사들의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회사가 가진 뛰어난 기술력과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설명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싸늘하고 냉담했으며 그들은 이미 노바그룹의 거대한 그림자에 완전히 겁을 먹고 서아의 회사와 엮이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피하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오랜 아버지의 친구마저 전화를 가차없이 끊어버리자 서아는 수화기를 쥔 채 책상 위로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잔혹한 세상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이제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같은 시각 굳게 닫힌 서재 안에서 서아의 눈물겨운 사투를 실시간으로 모두 보고받고 있던 진혁의 눈동자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의 손끝은 더욱 거칠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엘리엇을 향해 이제 시장이 열리는 즉시 노바그룹의 주식을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고 곧바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맹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자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파도를 일으키며 아시아 증시를 강타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노바그룹의 주가는 개장 휘슬이 울리자마자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치기를 시작하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노바그룹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며 내일 열릴 완벽한 합병 파티를 구상하던 백도진은 다급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비서실장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마주하고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일제히 우리 주식을 내다 팔며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백도진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거칠게 책상 위로 내려놓았다. 화면에 띄어진 끔찍한 주가 그래프를 확인한 그의 입에서는 상스러운 욕설이 터져나왔고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재계 권력인 자신들을 상대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것인지 파악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백도진의 그늘 아래서 서아의 재산을 완전히 가로챌 생각에 부풀어 있던 계모와 이복 동생 역시 자신들이 투자했던 노바그룹의 주식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들은 백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미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거대한 불을 끄기에 급급했던 백도진은 그녀들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리며 철저하게 무시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마저 팔아넘겼던 그녀들은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여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고 그것은 진혁이 설계한 거대한 파멸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절망했다. 사무실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서아는 비서가 다급하게 틀어준 경제 뉴스 속보를 보며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에 말문이 막혀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굳건한 거목이라 불리던 노바그룹이 정체불명의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전례 없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는 아나운서의 긴박한 목소리가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득에 양양하게 웃던 그 오만한 백도진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며 서아는 도대체 어떤 거대한 힘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진혁은 모니터 화면에 어지럽게 수놓아진 붉은색 하락장 그래프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고 이 정도의 타격은 내일 열릴 파티의 화려한 전야제에 불과하다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엘리엇에게 노바 그룹의 숨통을 내일 밤까지 아주 미세하게 살려두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그 오만한 자들이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부숴버려야만 진정한 복수가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옷장에 걸려있던 낡은 셔츠 대신 에이펙스 홀딩스 총수로서의 위엄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꺼내들며 이제 서아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비록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백도진은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노바그룹은 완전히 끝장이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내일의 합병 기념 파티를 강행하기로 미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파티에서 서아의 회사를 완벽하게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건재함을 만천하에 과시하겠다는 어리석고 오만한 계획을 세우며 파티 준비에 모든 남은 자금을 쏟아부을 것을 지시했다. 다가오는 거대한 파멸의 폭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화려한 불빛 속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의 어리석은 모습은 진혁이 쳐놓은 완벽한 거미줄에 걸려들어 스스로 발버둥 치는 비참한 사냥감의 모습 그 자체였다.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수많은 좌절과 혼란스러웠던 뉴스 속보들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능해 보이는 남편에게 자신이 겪은 처절한 고통을 털어놓아 보았자 아무런 위로나 해결책도 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짓고는 내일 파티에 참석하여 백도진과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전했다. 진혁은 그녀의 슬프지만 결연한 눈동자를 깊숙하게 바라보며 아무런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내일 밤 그녀가 흘렸던 모든 눈물이 가장 눈부신 승리의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될 것임을 조용히 확신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일은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아버지를 이어 회사를 지키는 모습을 전 세계가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는 진혁의 낮고 부드러운 속삭임이 조용한 거실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다. 평소와 달리 묘하게 확신에 찬 그의 목소리에 서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지만 이내 현실을 직시하며 애써 쓴웃음을 짓고는 내일을 위해 서둘러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홀로 남은 진혁은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내일 열릴 오만한 자들의 축제를 그들의 영원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잔혹한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조명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노바그룹의 거대한 호텔 연회장을 대낮처럼 눈부시게 밝히고 있었다. 최고급 샴페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허세를 부리며 파티장에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겉으로는 서아의 회사를 흡수하는 것을 축하하는 성대한 자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고 재계에서 매장시키려는 백도진의 잔혹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입구에 도착한 서아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굳어버렸고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초라한 양복을 걸친 진혁이 묵묵히 서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을 묵인하고 있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의 이목은 일제히 불청객처럼 나타난 두 사람에게 쏠렸고 곳곳에서 노골적인 비웃음과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백도진은 무리 한가운데서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그의 곁에 선 계모와 이복 동생은 사치스러운 장신구로 치장한 채 서아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멸시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리에 저런 거지 같은 꼴을 한 남편을 끌고 나타난 것이냐며 그들은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서아의 자존심을 짓밟았지만 진혁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늘하게 응시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모든 것은 노바그룹의 완벽한 소유로 넘어왔으니 오늘 밤 얌전히 축배를 들고 비참한 항복 선언이나 하라며 백도진이 이죽거렸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고 핏기가 가신 입술을 지식이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당신들에게 고개를 숙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단호하게 밝히며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남기신 소중한 유산을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들을 둥글게 둘러싼 상류층 인사들은 그녀의 처절한 항변을 한낱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하며 일제히 차가운 냉소를 흘려보냈고 오직 참담한 절망만이 가득한 낯선 공간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공허한 메아리로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자신의 곁에서 모욕을 견디고 있는 서아의 굳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진혁은 소매 속에 감춰진 특수통신기기를 통해 에이펙스 홀딩스의 비밀 지휘부와 연결된 보안 채널을 조용히 활성화시켰다. 겉으로는 잔뜩 주눅이 든 무능한 백수 남편의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오른쪽 귓바퀴에 부착된 초소형 이어폰에서는 수석 전략가 엘리엇의 긴박하고 건조한 보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현재의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진혁은 파티장 한 구석에 마련된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서아를 부드럽게 이끌며 잔인한 축제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침착하게 기다리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샹들리에 아래에 어리석은 무리들을 관찰했다.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간 백도진은 화려한 조명을 한 몸에 받으며 마이크를 잡고 노바그룹이 마침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여 더욱 거대한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뻔뻔한 선언을 내뱉었다.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를 향해 아부 섞인 박수갈채를 보냈고 계모와 이복 동생 역시 단상 바로 앞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 역겨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아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에 숨을 헐떡이며 당장이라도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진혁이 건네는 따뜻한 온기에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서 있었다. 죽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으며 현재 전 세계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우리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일제히 노바그룹의 숨통을 끊어버릴 격발장치 위에 손을 얹고 있다는 엘리엇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들려왔다. 진혁은 와인잔을 입가에 가져가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고 서늘한 목소리로 이제 놈들의 화려한 축제에 지옥의 불길을 선사하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파멸의 명령을 단호하게 하달했다. 그 짧은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이펙스 홀딩스의 막강한 네트워크망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전 세계 자본시장을 순식간에 휘감았고 노바 그룹을 향한 전례 없는 자금 회수 작전이 은밀하게 가동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연회장 한 구석에 거만하게 모여 앉아있던 외국계 투자은행의 핵심 임원들이었으며 그들의 주머니 속에서 일제히 요란한 진동벨이 울리며 비상사태를 알리는 다급한 보고가 쏟아졌다. 그들은 본사로부터 날아온 충격적인 데이터 수치와 즉각적인 자금 회수 명령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된 얼굴로 샴페인 잔을 내팽개치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백도진을 향해 찬사를 보내며 우호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기이한 광경에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으며 정체불명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백도진은 무대 위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쥔 채 굳어버렸고 객석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앞다투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화면 속에는 노바그룹의 핵심 해외 자산이 전부 동결 조치되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이 일제히 그들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시켰다는 충격적인 속보가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거대 재벌 기업이 단 몇 분 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완벽하게 퇴출당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자 연회장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미친 듯이 울려대는 전화기를 붙잡고 상황을 파악하려 발버둥 치던 백도진의 비서실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회장님,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제히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전했다. 백도진은 그럴 리가 없다며 비서실장의 멱살을 거칠게 부여잡고 짐승처럼 포효했지만 그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폭풍 속에서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무대 아래에서 이 참담한 몰락을 지켜보던 계모와 이복 동생 역시 자신들이 움켜쥐려 했던 막대한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서한은 방금 전까지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오만한 인간들이 한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진 죄인들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묘한 소름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끔찍한 재앙이 노바그룹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서 있는 진혁의 소매를 꽉 움켜쥐었고 여전히 흔들림 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에서 생전 처음으로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위압감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파티장은 이미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초대받은 귀빈들은 행여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세라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가느라 서로 뒤엉키며 값비싼 장식품들을 닥치는 대로 짓밟고 부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연출되었다. 텅 빈 연회장 한가운데
주저앉은 백도진은 바닥에 뒹구는 빈 샴페인 병들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차며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뒤에서 이따위 끔찍한 조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고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았지만 그곳에 남은 것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권력의 찌꺼기들과 차갑게 식어버린 침묵, 그리고 저 멀리서 그를 벌레처럼 내려다보고 있는 진혁의 서늘한 시선뿐이었다. 진혁은 겁에 질린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이 역겨운 쓰레기들의 냄새를 맡는 것도 지겨워졌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며 그녀를 이끌고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백도진이 눈에 핏발을 세운 채 깨진 유리병을 손에 쥐고 그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며 내 놈들이 무슨 짓을 꾸민 것이 분명하다며 살기 어린 괴성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눈앞에 서 있는 초라한 백수 남편의 짓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직감에 휩싸여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진혁의 목을 향해 날카로운 유리병 파편을 사정없이 휘두르는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는 찰나 진혁은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여유롭고 우아한 몸놀림으로 백도진의 맹렬한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는 그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백도진은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진혁은 그를 벌레 밟듯 차가운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짓누르며 핏발이 선 두 눈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감히 내 아내의 시야에서 그 더러운 무기를 휘두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며 진혁은 백도진의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짓밟으며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신체적 고통과 극도의 공포를 동시에 선사했다. 자신이 떠받들던 백도진이 한낱 무능한 백수라 여겼던 남자에게 개처럼 짓밟히는 광경을 목격한 계모와 이복 동생은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진혁의 차가운 눈빛에 제압되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진혁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백도진을 향해 아직 진짜 지옥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오늘 밤 겪게 될 파멸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처절하게 반성하라는 얼음장 같은 경고를 남기고는 서서히 발을 거두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섞여 있지 않은 절대적인 통제력이 깃들어 있었고 오직 상대를 철저하게 붕괴시키겠다는 포식자의 잔혹한 본능만이 연회장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베어내며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다. 진혁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 쓰레기 소굴에서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당당한 걸음으로 파티장의 거대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모든 권력을 잃고 짐승처럼 오열하는 백도진과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린 채 오줌을 지리는 계모. 일가만이 남아 자신들이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서늘한 밤 공기가 서아의 뺨을 스쳤고 그녀는 방금 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던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며 방금 저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지만 진혁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저 푹 쉬라고 대답했다. 그는 조수석의 문을 열어 그녀를 소중하게 태운 후 자신도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다음 단계를 조용히 구상했다. 서아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표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진혁의 곁에 있으면 세상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지친 눈을 스르르 감았다.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서아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서재로 들어가 암호화된 통신망을 가동했고, 화면 너머로 여전히 긴장한 표정의 엘리엇이 고개를 숙이며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은 노바그룹의 주식은 오늘 하루 만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핵심 계열사들은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줄도산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완벽한 보고가 진혁의 귓가에 만족스럽게 울려 퍼졌다. 진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놈들이 숨겨둔 비자금과 불법 로비 명단까지 전부 언론의 익명으로 폭로하여 그들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하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숨통을 끊어버리라고 냉혹하게 지시했다. 특히 서아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린 그 가증스러운 계모 일가의 모든 차명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들이 빼돌린 자금을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도록 교묘하게 함정을 파두라는 명령도 있지 않았다. 진혁의 키보드 위를 춤추는 손가락 끝에서 전 세계 금융당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조작되며,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부패의 증거들이 완벽하게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져 검찰의 서버로 은밀하게 전송되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과 자본을 동원하여 정의라는 이름의 잔혹한 심판을 내리는 진혁의 표정에는 어떠한 자비나 망설임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아내를 지키겠다는 맹렬한 수호자의 본능만이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다. 한편 텅 빈 연회장에 버려진 백도진은 통증이 밀려오는 손목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려 자신을 도와줄 정치인들과 금융계 거물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피하거나 거절했다.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괴물의 영린을 건드렸음을 어렴풋이 깨달은 백도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에 휩싸여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고, 그 끔찍한 절망의 밤은 노바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영원한 장례식이 되었다. 계모와 이복 동생 역시 자신들의 호화로운 저택에 무장한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쳤다는 비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며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업보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를 직면해야 했다. 날이 밝아오자 대한민국 전역의 주요 언론사들은 노바그룹의 충격적인 붕괴와 그 이면에 숨겨진 더러운 부패 스캔들을 대서특필하며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대한 뉴스의 폭풍을 쉴 새 없이 쏟아내었다. 백도진과 그의 일가가 저지른 탈세와 횡령, 그리고 서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극악무도 아니면 계약의 증거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분노한 시민들은 노바그룹 본사 앞으로 몰려가 그들의 파멸을 저주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모든 완벽한 시나리오를 뒤에서 설계하고 통제한 진혁은 평온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시청하며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할 거대한 정의의 첫 번째 장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음을 조용히 축하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서아는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백도진의 구속 임박 소식과 노바그룹의 완전한 파산 선고 뉴스를 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빠져 굳어버렸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자신을 짓밟고 회사를 빼앗으려던 막강한 포식자가 단 하루의 밤이 지나자마자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마치 신이 내린 기적과도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시선으로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진혁을 바라보며 이 모든 비현실적인 기적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힘의 결과물인지 짐작하려 애썼다. 진혁은 서아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부드럽게 받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악몽은 완전히 끝났으니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일만 남았다고 격려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절대적인 지배자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서한은 그가 자신을 위해 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오만한 자들의 화려했던 축제는 어둠 속에서 시작된 철저한 붕괴로 영원히 막을 내렸고, 진혁은 아내의 어깨를 단단하게 끌어안으며 앞으로 그녀의 앞길에 펼쳐질 눈부신 제국의 시대를 위해 두 번째 파멸의 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노바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진혁의 바지 주머니 속 특수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진동을 울렸고, 그는 서아의 눈을 피해 창가로 다가가 은밀하게 보안 메신저의 암호화된 화면을 스와이프하여 열었다. 화면에는 노바그룹에 숨겨진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모든 자산이 성공적으로 에이펙스 홀딩스의 유령 계좌로 흡수되었으며, 백도진의 남은 개인 자산마저 완벽하게 동결되었다는 엘리엇의 최종 보고서가 차가운 수치들로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진혁은 이로써 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물리적인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자비한 사냥의 성공적인 1단계를 알리는 짧고 단호한 답장을 전송한 후 흔적을 말끔히 지웠다. 그 시각 검찰 조사실에 끌려간 계모와 이복 동생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추악한 본성은 사방이 막힌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더욱 적나라하고 비참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아의 아버지를 속이고 빼돌렸던 막대한 재산은 진혁이 쳐놓은 정교한 금융 네트워크에 덫에 걸려 이미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고, 그녀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끔찍한 절망과 막대한 빚더미뿐이었다. 수사관들은 그녀들이 쏟아내는 변명과 저주를 차갑게 무시하며 노바그룹과 결탁하여 저지른 엄청난 규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문서들을 거칠게 책상 위로 던졌고, 두 여자는 그제야 완벽한 파멸을 실감하며 통곡했다. 서아는 진혁의 품에서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충혈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묻고 싶지만 지금은 그저 당신이 내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속삭였다. 진혁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며 세상의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곧 다가올 테니 지금은 그저 이 승리의 아침을 온전하게 즐기고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의 굳건한 어깨에 기대어 서아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존감과 회사의 미래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휩싸였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세계를 움직이는 남편의 숨겨진 진면목을 천천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노바그룹의 거대한 빌딩 내부는 마치 폭격을 맞은 전시 상황처럼 처참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곳곳에서 직원들의 비명과 다급한 고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로비와 복도에는 짐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과 밀린 대금을 요구하며 들이닥친 하청업체 대표들이 뒤엉켜 극심한 혼란을 빚어내고 있었으며, 경비원들조차 통제를 포기한 채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거대 기업의 위상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색 하락 화살표로 도배된 주식시장 전광판은 그들의 완전한 파멸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었다. 최고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백도진은 피를 토하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책상 위에 값비싼 장식품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리는 광기를 부리고 있었다. 깨진 유리 파편들이 카펫 위로 사방에 흩어지는 가운데 그의 비서실장과 핵심 임원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구석에 몰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짐승처럼 날뛰는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미친놈들이 우리 노바 그룹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인지. 당장 배우를 찾아내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백도진의 분노 서린 외침은 이미 힘을 잃고 텅 빈 집무실 안에서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고 다가온 재무 담당 임원은 목소리를 심하게 더듬으며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자금줄이 동시에 동결되었고 외국계 채권단이 일제히 조기 상환을 압박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노바그룹의 숨통을 정확하게 틀어쥐고 단 한 모금의 산소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치밀하고 무자비한 공격이었으며 그 어떤 방어책도 소용이 없었다. 백도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으며 평소 자신에게 굽신거리던 정관계 거물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수신 거부음과 냉랭한 외면뿐이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고급 빌라에 마련된 에이펙스 홀딩스의 임시 지휘소에서는 강진혁이 서늘한 눈빛으로 거대한 멀티스크린 모니터를 주시하며 먹잇감이 죽어가는 과정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 너머의 엘리엇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죽은 노바그룹의 핵심 계열사 세 곳이 방금 전 부도 처리를 맞이했으며 백도진의 개인 은닉 자산마저 완벽하게 국고로 환수되도록 조치를 끝마쳤다고 신속하게 보고했다. 진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놈이 사방이 막힌 쥐구멍 속에서 발버둥치며 느끼는 극도의 절망감을 끝까지 쥐어짜내어 그가 서아에게 주었던 고통의 수백 배로 돌려주라는 잔혹한 지시를 덧붙였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내 윤서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짜릿한 복수의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면서도 그녀가 겪었을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며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는 단순히 노바그룹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서아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그녀의 회사가 업계 최고의 자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완벽한 기반을 다져놓는 작업에 이미 은밀하게 착수한 상태였다. 자신이 가진 무한한 자본과 권력을 오직 한 여자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는 진혁의 맹목적인 사랑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지만 적들을 향한 그의 심판은 지옥보다 차가웠다. 한편 서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연달아 겪으며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책상 앞에 앉아 밀려드는 긍정적인 소식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냉정하게 돌아섰던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이 앞다투어 화환을 보내고 파격적인 우대 금리로 막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제발 거래를 유지해달라고 굽신거리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다. 뿐만 아니라 노바그룹의 횡포에 짓눌려 거래를 끊었던 수많은 우량 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취해오며 서아의 회사와 장기적인 독점 계약을 맺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들을 쏟아내며 그녀의 숨통을 트여주었다. 서아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가시덤불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탄탄대로를 열어준 것 같은 비현실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단순히 노바그룹의 몰락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문득 자신의 남편 강진혁의 서늘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오만한 권력자들을 쓰레기처럼 짓밟고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던 그의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서아는 그 평범해 보였던 남자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문에 빠져들었다. 그 무렵 경찰의 압수수색을 간신히 피하고 뒷골목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든 계모와 이복 동생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비참한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그녀들이 서아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훔쳐냈던 수백억 원의 재산은 진혁이 가동한 금융 해킹 시스템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렸고, 이제 그녀들의 손에 남은 것은 수사관들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수배자의 낙인뿐이었다. 굶주림과 공포의 이성을 잃어버린 계모는 핏발선 눈으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서아에게 있다며 어떻게든 그 계집애를 납치해서 남은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계모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털어 지하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용역 깡패들을 고용했고, 서아가 퇴근하는 길목의 인적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그들을 은밀하게 매복시키는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서아는 평소와 달리 싸늘하고 음산한 기운이 맴도는 공기에 걸음을 멈추었고, 곧이어 어둠 속에서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험악한 덩치들이 그녀를 둥글게 포위하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는 서아의 눈앞에 나타난 계모와 이복 동생은 도끼 품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당장 내년에 회사를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산채로 묻어버리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내뱉었다. 사리로 번뜩이는 깡패들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서아를 향해 무기를 치켜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주차장의 어둠을 뚫고 굉음과 함께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물이 한가운데를 덮칠 듯이 멈춰선 차량의 문이 열리며 강진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온몸에서는 주변의 공기마저 짓눌러버릴 듯한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살기가 잔혹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집에서 보던 다정하고 무기력한 남편의 허울은 완전히 벗어던진 채 냉혹한 지배자의 얼굴을 한 진혁은 감히 내 아내의 목숨을 위협하는 버러지들에게는 자비란 없다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무리들을 노려보았다. 기껏해야 백수놈 하나가 나타났을 뿐이라며 비웃음을 흘리던 용역 깡패의 우두머리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혁의 머리를 향해 돌진했지만, 그 짧은 찰나에 벌어진 일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잔혹했다. 진혁은 짐승처럼 덤벼드는 적의 궤적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우아하게 피함과 동시에 놈의 명치를 향해 치명적인 타격을 꽂아 넣었고,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우두머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져 피를 토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압도적인 상황에 경악한 나머지 깡패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덤벼들었지만, 진혁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무자비한 격투술로 놈들의 관절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부러뜨리며 지옥의 사자처럼 움직였다. 주차장 바닥은 순식간에 깡패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선열로 낭자해졌고, 단 한 번의 숨소리조차 흐트리지 않은 채 무리 전체를 완벽하게 섬멸한 진혁의 뒷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이 믿기지 않는 피의 사륙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계모와 이복 동생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피 묻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아내며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가 계모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는 내년들이 내 아내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한데가는 고작 죽음 정도로 끝날 수 없다는 서늘한 경고를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곧바로 통신기기를 꺼내 엘리엇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고,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에이펙스 홀딩스의 전술 처리반 요원들이 검은색 벤을 타고 나타나 쓰러진 깡패들과 발버둥 치는 계모 일가를 짐짝처럼 구겨넣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진혁은 놈들을 영원히 빛이 들지 않는 가장 깊고 어두운 감방에 쳐넣어 매일 밤 공포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게 만들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며 서아를 향했던 모든 더러운 위협들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피투성이가 된 현장이 기적처럼 순식간에 정리되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던 서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편의 거대한 그림자를 올려다보고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진혁은 서아의 곁으로 다가와 방금 전에 무자비했던 맹수의 눈빛을 부드럽게 거두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다정하게 물으며 상처를 살폈다. 서아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동자로 그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평범한 백수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무력과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혁은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물이라 부르든 지배자라 부르든 상관없지만 당신에게만큼은 영원히 헌신하고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줄 오직 한 명뿐인 남편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달라고 진심을 다해 속삭였다. 그의 단단하고 변함없는 눈빛을 마주한 서한은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하든 간에 오직 자신만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만큼은 거짓이 아님을 뼛속 깊이 깨닫고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동안 무능하다고 구박하고 원망했던 남편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노리는 모든 칼날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오며 서아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다. 진혁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우리를 위협하던 잔챙이들은 모두 치워졌으니 내일 열리는 노바그룹의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백도진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진짜 심판의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결연하게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백도진은 파산 직전의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마지막 발악으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지만 회의장 내부는 분노한 소액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로 가득 차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백도진은 초췌해진 얼굴로 단상에 올라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숨겨진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안간힘을 댕나기 배랭이 썼다. 그러나 단상 아래에 모인 주주들의 눈빛에는 이미 그를 향한 불신과 분노만이 가득했고 그가 내뱉는 변명들은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화약고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되어 장내는 통제 불가능한 폭동의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회의장 뒷문을 뚫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진입하여 무자비하게 길을 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으로 바뀌며 일제히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 삼엄한 호의의 중심에서 에이펙스 홀딩스의 수석 전략가 엘리엇의 안내를 받으며 강진혁이 압도적인 군주의 자태를 뿜어내며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 자체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엄청난 위압감이 번져나갔다. 그의 곁에는 어제의 초라했던 모습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우아하고 당당한 재계의 여왕처럼 차려입은 윤서아가 그의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백도진을 내려다보며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단상에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내려다보던 백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사색이 된 얼굴로 뒤로 물러섰고 도대체 저 쓰레기 같은 백수 부부가 어떻게 이 삼엄한 경우를 뚫고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입을 뻐끔거렸다. 엘리엇은 백도진을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서류 가방을 집어 던지며 방금 전 에이펙스 홀딩스가 노바그룹의 유통 주식 90% 이상을 장내 매수하여 압도적인 최대 주주로 등극했음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그 폭탄 같은 발언에 회의장 내부는 경악의 탄성으로 가득 찼고 백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자신이 쥐고 흔들려던 사냥감에게 완벽하게 집어삼켜졌다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절망의 비명을 질렀다. 진혁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백도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그의 눈앞에 멈춰섰고 마이크를 빼앗아들어 장내를 압도하는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로 자신이 바로 에이펙스 홀딩스의 진짜 주인이자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총수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감히 내 아내의 눈물을 짜내고 그녀의 회사를 탐냈던 어리석은 오만의 대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며 진혁이 선포하자 주주들은 전설적인 금융계의 절대자가 눈앞에 강림했다는 사실의 경외감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진혁의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은 자비 없이 백도진의 목을 겨누었고 가장 비참한 몰락의 끝자락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발악하는 적을 향한 완벽하고 잔혹한 참교육의 서막이 화려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백도진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진혁의 바지 가랑이를 부여잡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개처럼 엎드려 빌기 시작했지만 진혁은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그를 차갑게 발로 걷어차 버리며 일말의 동정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내 놈이 내 아내에게 쏟아냈던 그 모욕적인 폭언들과 파괴하려 했던 그녀의 소중한 일상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죄악이며 나는 네가 평생 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뒹굴도록 내 놈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찢어 발기겠다는 진혁의 분노가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는 엘리엇에게 즉시 노바그룹의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핵심 계열사들을 공중 분해시켜 서하의 회사의 무상으로 편입시키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고 백도진의 거대한 제국은 그 선언과 함께 영원한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회의장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의 긴급 체포조가 수갑을 들고 들이닥치며 백도진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던 오만한 재벌가의 몰락은 한 천재 투자자의 완벽한 설계와 압도적인 힘 앞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으며 그 무자비한 피해 심판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공포와 전설로 새겨지게 되었다. 단상 한가운데 우뚝 선 진혁은 더 이상 무능한 백수의 허울을 쓴 남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자본을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신으로서 눈부신 조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위엄을 과시했다. 서한은 그 눈부시고 압도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던 남편이 실로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가슴 벅차게 실감하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뺨 위로 흘려보냈고 그의 곁으로 다가가 단단하게 손을 맞잡았다. 진혁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이제 당신을 억압하던 모든 사슬은 끊어졌으니 당신이 꿈꾸던 진정한 비상을 시작하라며 그녀를 단상 중앙으로 이끌었고 주주들은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길고 끔찍했던 고통의 시간은 완벽한 파멸과 통쾌한 복수로 끝이 났고 잿더미가 된 쓰레기들의 잔해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맹목적인 신뢰를 확인하며 새로운 제국의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요해진 회의장에서 진혁과 서한은 단둘이 남아 창밖으로 펼쳐진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길었던 싸움의 끝을 조용히 음미했고 서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불안과 상처들은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넓고 따뜻한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당신이 그토록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앞에서는 왜 그토록 바보처럼 굴었는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당신의 모든 선택들을 이해하고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진혁은 그녀의 귓가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세상 그 어떤 막대한 부와 권력도 당신의 환한 미소 한 번과 바꿀 수 없으며 앞으로 내 모든 삶은 오직 당신이 행복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그림자가 될 것이라 맹세했다. 두 사람이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동안 진혁의 스마트폰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에이펙스 홀딩스 핵심 지부들로부터 이번 작전의 완벽한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잔혹했던 복수의 칼날을 거둔 그는 다시 평온하고 부드러운 남편의 미소를 되찾았고 서아 역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당당함을 회복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강렬한 포부와 희망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다. 끔찍한 절망 속에서 피어난 맹목적인 사랑과 무자비했던 피해 심판은 오만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공포의 전설로 남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가장 단단하고 눈부신 방패가 되어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파괴된 노바 그룹의 자네들을 완벽하게 수습하여 새로운 구조로 재편하고 억울하게 눈물 흘렸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 거대한 권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끄는 일뿐이었다. 진혁은 서아가 새로운 회장으로서 내리는 모든 결정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거대한 자본의 힘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며 그녀가 자신만의 눈부신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볼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거대한 폭풍이 모두 지나간 고요한 아침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으며 그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영원히 함께 이겨낼 것임을 약속했고 그들의 입가에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백도진이 체포된 직후 대한민국 전체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으며 모든 텔레비전 채널과 주요 인터넷 언론은 노바그룹의 추악한 붕괴와 정체불명의 지배자 강진혁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다. 수십 년 동안 재계를 호령하며 법 위에 군림하던 거대하고 부패한 절대 권력이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간 이 전무후무한 사건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저녁 뉴스의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백도진이 저지른 끔찍한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로 비명단을 낱낱이 보도했고 분노에 찬 수많은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라는 거센 시위를 맹렬하게 벌이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을 무사히 빠져나온 진혁과 서아는 수많은 취재진의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뚫고 에이펙스 홀딩스의 최고급 방탄 세단에 올랐고 창밖으로 보이는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며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음미했다. 서아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단단하게 감싸 쥐고 있는 진혁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자신이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서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진혁은 그녀의 귓가에 다가가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며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버러지들이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후회하는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다. 차가운 수갑을 찬 채 검찰청 특별조사실로 끌려간 백도진은 여전히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맹렬히 부정하며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당장 담당 검사장과 변호사를 데려오라며 짐승처럼 미친 듯이 발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그가 던져주는 더러운 돈을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던 검찰 고위 간부들은 이미 에이펙스 홀딩스의 무자비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정보력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그를 철저하게 버리고
흔적을 지운 지 오래였다. 담당 수사관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발버둥치는 백도진을 역겨운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그가 서아의 아버지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악랄한 이면 계약서 원본을 책상 위에 거칠게 내리치며 서늘한 침묵을 강요했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수십 장의 치명적인 증거 서류들을 두 눈으로 확인한 백도진의 동공은 지진이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은폐해왔던 모든 더러운 비밀들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졌음을 깨달았다. 서류에는 그가 꽁꽁 숨겨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교묘하게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내역부터 시작해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진혁이라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괴물이 자신이 숨쉬는 공기조차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백도진은 마침내 오만했던 고개를 떨구고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며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극도의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구치소의 좁고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계모와 이복 동생은 사방이 꽉 막힌 회색 콘크리트 벽을 미친 듯이 긁어대며 자신들을 여기서 당장 꺼내달라고 피가 나도록 소리를 지르며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수백만 원짜리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칙칙하고 냄새나는 미결수복을 억지로 입은 그녀들의 끔찍한 모습은 과거 서아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뽐내던 거만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철저하게 붕괴된 비참한 죄수의 몰골 그 자체였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백도진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등에 업고 서아의 회사를 통째로 빼앗으려 했던 얄팍한 탐욕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독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서로의 머리채를 거칠게 쥐어뜯었다. 진혁은 끔찍한 하루를 보낸 서아를 안전하고 평온한 저택에 데려다 준 후 홀로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검찰청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정예 요원들에게 그 쓰레기들이 감방에서 절대 편안하게 잠들 수 없도록 지옥을 선사하라고 냉혹하게 명령했다. 놈들의 변호를 맡아 엄청난 수임료를 챙기려던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로펌들은 이미 에이펙스 홀딩스의 살벌하고 명확한 경고를 받고 일제히 수임을 거부했으며 백도진과 계모, 일가는 그 어떤 법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되었다. 진혁은 놈들이 비열하게 훔쳐갔던 서아의 시간과 피눈물의 무게만큼 그들이 남은 평생을 고통스러운 육체적 정신적 파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질 때까지 일말의 자비조차 없이 무자비하게 짓밟을 작정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노바그룹의 완전한 붕괴는 단지 백도진 일가의 파멸로 끝나지 않았고 그동안 그들의 더러운 우산 아래에서 기생하며 서아의 회사를 악랄하게 압박했던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청기업들까지 연쇄적인 도산을 맞이했다. 엘리엇이 진두지휘하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무자비한 글로벌 금융 폭격기는 백도진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패한 세력들의 핏줄 같은 자금줄을 핀셋처럼 정확하게 집어내어 완벽하게 끊어버렸고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아침에 차가운 거리로 나앉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는 겉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재편 과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소중한 아내를 조금이라도 괴롭혔던 더러운 자들은 이 세상 끝까지 쫓아가 잔혹하게 응징하겠다는 진혁의 서늘하고도 맹목적인 피해, 경고가 담긴 거대한 복수극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을 받으며 서아는 진혁이 특별히 마련해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에이펙스 홀딩스 정예 호위팀의 철통 같은 완벽한 경호를 받으며 아버지가 남긴 회사의 새로운 총괄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노바그룹의 무자비한 합병 위협에 시달리며 사색이 되어 있던 임직원들은 기적처럼 회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고 돌아온 그녀를 향해 우레와 같은 벅찬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쏟아내며 열광적인 지지와 충성을 보냈다. 서한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감정을 단단하게 추스르고 화려한 단상에 올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이 소중한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다시 우뚝 세우겠다는 결연하고도 카리스마 넘치는 취임사를 발표했다. 진혁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본사 로비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조용히 몸을 숨긴 채 자신만의 아름답고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비상하는 아내의 눈부신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입가에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자신이 쥐고 있는 수경원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본과 무소불위의 권력은 오직 저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당당하게 빛날 수 있도록 튼튼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충실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벅찬 가슴으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장 취임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서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서둘러 로비 구석에서 자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다정한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굳건하고 넓은 품에 와락 안기며 가슴 벅찬 감사를 전했다. 에이펙스 홀딩스의 막강하고 무한한 자금력과 전 세계를 촘촘하게 엮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서하의 회사에 전폭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턱없는 자금 부족으로 멈춰 있던 수많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 프로젝트들이 본물 터지듯 동시에 가동되며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과거 노바그룹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며 자금 지원을 호소하던 서하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던 비겁한 은행장들과 대기업 대표들은 이제 그녀의 넓은 사무실 앞에서 며칠씩 진을 치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비굴하게 애걸복걸하는 우스꽝스러운 처지로 전락했다. 서하는 회사가 어려울 때 자신을 무참히 배신했던 그들의 비열하고 역겨운 민낯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호하고 깔끔하게 협력을 거절했고 오직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끝까지 믿고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진정한 파트너들과 함께 거대한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열린 첫 번째 형사 공판에서 계모와 이복 동생은 냄새나는 수의를 입고 뼈만 남은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들의 모든 더러운 범죄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푹 고개를 숙였다. 엄격한 표정의 담당 판사는 그녀들이 서하의 아버지를 악의적으로 기망하고 회사를 강탈하려 한 죄질이 사회적으로 매우 불량하며 그 과정에서 동원된 불법적인 폭력과 살해, 협박이 끔찍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와 단절을 엄중하게 명령했다. 꽉 찬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이 모든 통쾌한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서하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지독했던 죄책감과 가슴속 응어리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묵묵히 자신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진혁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조용하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백도진의 핵심 재판 역시 한치의 자비나 타협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천문학적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수많은 사기 등 수십 가지의 악질적인 중범죄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이라는 끔찍한 형벌이 선고되며 그의 화려했던 인생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강진혁이라는 괴물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모함했다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지만 법정 안에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잃어버린 비참한 패배자의 허망한
발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만을 보낼 뿐이었다. 굳게 닫힌 낡은 교도소 철문 너머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의 비참하고 처절한 뒷모습을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진혁은 붉은 와인잔을 가볍게 기울이며 그가 앞으로 치러야 할 진짜 지옥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밑바닥으로 추락한 백도진의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 특별 면회를 신청하여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어둡고 습한 교도소 지하 면회실에서 낡은 수의를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오만했던 과거의 포식자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모든 것을 잃은 백도진은 눈앞에 앉은 진혁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살기에 완전히 짓눌려 차마 고개조차 똑바로 들지 못했고 진혁은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놈의 피폐해진 얼굴을 서늘하게 관찰하며 내 놈이 저지른 끔찍한 죗값을 평생 뼈와 살에 새기라는 차가운 경고를 던졌다. 네가 이 좁은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겪게 될 모든 끔찍한 사고들과 영원히 끝나지 않을 무자비한 폭력의 시간들은 내가 친히 널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니 남은 인생 동안 매일 밤 처절하게 피를 토하며 후회하라는 진혁의 목소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지옥의 사신과도 같았다. 실제로 진혁은 교도소 내부에 켈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막대한 검은 자금을 은밀하게 풀어 백도진이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조차 지독한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잔혹하고 교묘한 집단 괴롭힘을 당하도록 아주 치밀하고 악랄하게 판을 짜놓은 상태였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며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벌레처럼 취급했던 백도진은 이제 자신이 그 벌레보다 못한 더러운 취급을 받으며 매일 밤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지옥의 나락으로 속절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자신이 힘없는 서아에게 가했던 끔찍한 정신적 폭력과 견딜 수 없었던 수모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수백 배로 증폭되어 자신의 영혼을 매일같이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하고 처절한 파멸의 늪에 깊숙이 빠진 후였다. 그 잔혹하고도 완벽했던 피해 복수극이 마침내 모두 마무리되고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온 서아와 진혁은 으리으리한 최고급 저택의 넓고 푸른 정원에서 따스한 오후의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온전하게 만끽하고 있었다. 서아는 여전히 예전처럼 낡고 편안한 셔츠를 걸친 채 정원의 잡초를 직접 뽑으며 자신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는 진혁을 바라보며 저 듬직한 남자가 전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무시무시하고 전설적인 지배자라는 사실이 가끔은 비현실적인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끔찍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타나 모든 악랄한 적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던 그의 넓고 든든한 등은 두말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안식처였다. 정원 손질을 마친 진혁은 흙이 묻은 거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다가와 벤치에 앉은 서아의 부드러운 무릎을 베고 아주 편안하게 누웠고 서아는 그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자 기적이라고 진심을 다해 달콤하게 속삭였다. 진혁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며 세상의 모든 찬란한 금은 보화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다 가진다 해도 지금 내 뺨을 어루만지는 당신의 따뜻한 온기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아주 로맨틱하게 화답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겪었던 끔찍했던 시련과 아픔을 굳건하게 딛고 일어나 서로의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더욱 단단해진 맹목적인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었고, 앞으로 그 어떤 거대한 시련이 다시 찾아와도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대하고 튼튼한 믿음의 성벽을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서아의 회사는 글로벌 자본 에이펙스 홀딩스와의 성공적인 합병을 널리 기념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식적인 진출을 선포하는 거대한 런칭 파티를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하며 대한민국 재계의 화려한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과거 거만했던 노바그룹의 파티에서 끔찍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쫓겨나듯 밖으로 도망쳤던 그 참혹하고 뼈아팠던 장소는 이제 서아의 눈부신 성공과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귀빈들의 열렬한 환호와 쏟아지는 박수갈채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서아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함이나 절망적인 두려움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아의 곁에 선진혁 역시 오늘은 과거에 초라했던 백수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최고급 맞춤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 흠잡을 데 없이 완벽 한 조각 같은 외모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겉으로는 그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서아의 든든한 남편으로만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파티장에 특별히 참석한 극소수의 글로벌 금융계 거물들은 그가 전설적인 절대 지배자 미스터 K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식은땀을 쥐며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깊은 경의를 표할 뿐이었다. 진혁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엄청난 찬사와 존경, 어린 시선들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며 오직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서아에게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정하고 깊은 눈빛을 고정한 채 그녀의 얇은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고 파티장 곳곳을 아주 부드럽고 매너 있게 에스코트했다. 밤이 깊어 화려했던 런칭 파티가 아주 성공적으로 모두 끝나고 텅 빈 거대한 연회장에 단둘이 남게 된 서아와 진혁은 투명한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길고 길었던 폭풍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완벽하게 이겨낸 서로를 향해 뜨겁고 감격스러운 축배를 들었다. 서아는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진혁의 굵은 목에 팔을 두르고 살짝 까치발을 들어 그의 붉은 입술에 달콤하고 깊은 키스를 쏟아내며 당신이 내게 헌신적으로 선물해주니 기적 같은 두 번째 찬란한 삶을 평생토록 오직 당신만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갚아나가겠다고 맹세했다. 진혁은 그녀의 얇고 부드러운 허리를 아주 단단하게 끌어안고 그녀의 달콤한 살레음을 깊이 들이마시며 나의 거대한 세계는 오직 당신이라는 유일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는 그 어떤 아름다운 동화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부드럽게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에이펙스 홀딩스의 거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심에 있는 절대자 진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따뜻한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적들을 짓밟기 위한 피 튀기는 잔혹한 심판을 구상하는 대신 서아의 회사가 새롭게 진출할 해외 거대 시장의 개척을 돕고 그녀가 가슴속에 꿈꾸는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아주 따뜻하고 건설적인 청사진을 정성껏 그리고 있었다. 능력 없고 무기력한 백수로 오해받으며 온갖 끔찍한 수모를 겪었던 어두운 시간들은 이제 그의 삶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고
이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능한 아내를 위해 거대한 세계를 조용히 움직이는 가장 완벽하고 로맨틱한 절대 권력자로서의 눈부신 삶을 온전하게 만끽하고 있었다. 한편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감방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백도진과 계모 일가의 끔찍하고 처절한 몰락은 오만하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타인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짓밟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무섭고 완벽한 피해 경고로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들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탐욕스럽게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은 단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척박한 자리에 새롭게 돋아난 서하의 눈부신 제국은 에이펙스 홀딩스의 든든하고 거대한 날개를 달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널리 행사했다. 이것은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의 통쾌한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냉혹하게 세상을 지배하던 한 남자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 자신의 무한하고 압도적인 힘을 사랑하는 여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사용하게 된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신화의 위대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한은 자신의 넓고 화려한 집무실 창가에 서서 눈부시게 밝아오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굳건한 힘으로 당당하게 이 험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강렬한 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온 진혁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아주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같은 곳을 향해 시선을 던졌고 굳게 맺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거대한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는 눈부신 태양빛 속으로 아주 평화롭게 녹아들어갔다. 수십 년간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끔찍했던 굴욕의 눈물은 이제 완전히 메마르고 오직 서로를 향한 맹목적이고 뜨거운 신뢰와 사랑만이 꽉 들어찬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는 이제 어떤 무서운 폭풍우도 감히 다가올 수 없는 영원하고 찬란한 승리의 굳건한 평화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한 줄기 흐린 달빛만이 좁고 퀴퀴한 독방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만한 지배자 백도진이 짐승처럼 웅크린 채 처절하게 떨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과 무소불위의 권력은 단 며칠 만에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수의에 새겨진 붉은 수인 번호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끔찍한 절망감뿐이었다.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교도소 내 흉악범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지독한 괴롭힘 속에서 그는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뼈아픈 고통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추악하고 비참한 전설이 되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교도소의 가장 깊고 음산한 사동에서는 계모와 이복 동생이 참을 수 없는 굶주림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서로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지옥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움켜쥐려 했던 얄팍한 탐욕이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타자매는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독약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을 완벽한 절망을 선고한 뒤였다. 과거 서아의 아버지를 뻔뻔하게 속이고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그 역겨운 오만함의 대가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육체적, 정신적 파멸로 고스란히 되돌아와 그녀들의 썩은 영혼을 매일같이 날카롭게 도려내고 있었다. 끔찍했던 악인들이 스스로 파놓은 깊은 무덤 속에서 처절한 죗값을 치르는 동안 폭풍이 완전히 걷힌 맑고 찬란한 하늘 아래서는 윤서아와 강진혁이 새롭게 써 내려가는 눈부신 제국의 역사가
아주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서한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구었던 소중한 회사를 글로벌 최고 수준의 거대한 혁신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키며 과거에 나약하고 상처받았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압도적이고 우아한 재계의 진정한 여왕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의 모든 자본과 권력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절대자이자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완벽하고 다정한 남편 강진혁이 든든한 그림자처럼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다. 진혁은 에이펙스 홀딩스의 막강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무한대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자본력을 아낌없이 동원하여 서아가 추진하는 모든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단 하나의 장애물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탄탄한 비단길을 깔아주었다. 과거 무능한 백수라는 끔찍한 오명과 굴욕적인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던 그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여자를 위해 세상의 모든 규칙을 새롭게 쓰고 거대한 흐름을 통제하는 무자비하고도 로맨틱한 지배자로서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남편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의 손짓 한 번에 전 세계의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어느 맑고 평화로운 오후 서아는 자신의 최고급 집무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도심의 전경을 부드럽게 내려다보며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을 덮쳤던 그 끔찍하고도 비현실적이었던 거대한 사건들을 조용히 회상하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그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혜성처럼 나타나 무자비한 힘으로 자신을 밤에던 모든 더러운 사슬들을 단숨에 끊어버린 남편의 압도적인 뒷모습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냉혹하고 잔혹한 금융계의 괴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헌신적인 구원자였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집무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진혁이 갓 내린 향긋한 커피 두 잔을 양손에 들고 들어와 그녀의 곁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다가와 앉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아는 그의 넓고 단단한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당신이 그 무서운 힘을 숨기고 내 곁에서 온갖 수모를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끔은 꿈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조용하고 달콤하게 속삭였다. 진혁은 그녀의 얇고 고운 머리카락을 큰 손으로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내가 가진 수경원 단위의 거대한 자본도 당신의 그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 한 번과 비교하면 한낱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깊고 맹목적인 사랑을 고백했다. 두 사람의 굳건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서아의 회사는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평정하고 유럽과 북미의 거대 자본시장까지 단숨에 집어삼키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고 기업의 반열에 아주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올라섰다. 며칠 전 열린 대규모 국제경제 포럼에서 서아는 전 세계의 수많은 경제 거물들을 압도하는 뛰어난 통찰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완벽한 연설을 선보이며 기립 박수를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성공과 혁신의 상징으로 널리 각인되었다. 진혁은 그 화려한 무대 아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조용히 몸을 숨긴 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스스로 거대한 날개를 펴고 세계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기쁨을 만끽했다. 서아가 이끄는 기업의 가치가 연일 천문학적인 숫자로 폭등하는 동안 진혁이 통제하는 에이펙스 홀딩스는 전 세계의 어두운 자금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부패한 권력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잔혹한 심판자의 역할을 묵묵히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권력이 오직 올바른 정의를 세우고 사랑하는 아내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로만 쓰일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규율을 세워 조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냉혹하게 통제했다. 과거 백도진과 같이 타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오만하게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쓰레기들은 진역이 쳐놓은 거미줄 같은 감시망에 걸려들어 흔적도 없이 파멸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서한은 퇴근 후 진역과 함께 그들이 새롭게 마련한 도심 외곽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대저택 정원을 거닐며 밤하늘에 수놓아진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더욱 눈부시고 찬란한 미래의 청사진을 다정하게 나누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회사를 지켜낸 것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는 거대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포부를 진혁의 품에 안겨 부드럽게 털어놓았다. 진혁은 그녀의 맑고 순수한 영혼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곧 내가 평생토록 헌신하며 지켜야 할 절대적인 법이자 유일한 방향이라며 그녀의 이마에 아주 깊고 애틋한 입맞춤을 남겼다. 진혁의 비밀스러운 지휘소에서 엘리엇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수석 전략가로서 전 세계의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며 주군의 절대적인 명령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진혁의 얼굴이 과거의 피도 눈물도 없던 잔혹하고 냉혹한 학살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 여자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자비로운 군주로 변모했음을 깨닫고 깊은 안도와 존경을 느꼈다.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던 무시무시한 권력은 이제 가장 아름답고 밝은 빛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하고 완벽한 성벽이 되어 서아와 진혁의 견고한 일상을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화려한 도심의 소음과 바쁜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그들만의 아름답고 고요한 개인 소유섬으로 떠나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달콤하게 즐겼다. 진혁은 최고급 셰프들을 모두 물리치고 자신이 직접 앞치마를 두른 채 서아를 위한 특별하고 맛있는 요리를 정성껏 준비하며 그녀가 편안하게 웃고 떠드는 그 소박하고 다정한 순간들을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단숨에 움직이는 서늘한 절대 권력자의 손끝이 오직 사랑하는 아내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부드럽게 닦아주기 위해 한없이 섬세하고 다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가장 비현실적이고 완벽한 한 편이 로맨스 영화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하는 진혁이 지닌 거대하고 압도적인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단순히 그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와 동등하게 세상을 호령하고 거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단단하게 성장했다. 그녀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막대한 자본과 자신의 회사가 가진 뛰어난 혁신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진혁은 자신의 곁에서 하루가 다르게 더욱 강인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모든 외롭고 끔찍했던 시간들이 오직 그녀를 만나기 위해 준비된 운명적인 과정이었음을 가슴 깊이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늦은 밤 진혁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전 세계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어지럽게 흘러가는 거대한 홀로그램. 모니터 화면을 무심하고도 평온한 시선으로 다정하게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유를 가졌다. 서하는 붉은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자신들의 기업 주가를 가리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엄청난 기적들이 훗날 사람들에게 오만한 권력을 물리치고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지켜낸 위대한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단단하게 맞잡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내 우주의 중심은 영원히 당신 한 사람뿐이라며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아주 깊고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두 사람의 굳건한 제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흔들림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한때 그들을 괴롭혔던 노바 그룹의 흔적은 그야말로 역사책 속의 먼지처럼 완벽하게 지워지고 말았다. 백도진과 계모일가는 영원히 빛이 들지 않는 차갑고 끔찍한 감옥의 깊은 바닥에서 평생토록 죗값을 치르며 자신들이 내버렸던 인간의 존엄성과 얄팍한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말을 뼈저리게 저주하며 매일 밤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반면 모진 시련과 끔찍한 굴욕을 굳건하게 이겨내고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거대한 폭풍을 뚫고 나온 진혁과 서하 앞에는 그 어떤 어둠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눈부시고 찬란한 빛의 길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서하의 생일날 진혁은 그녀를 위해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기 힘든 가장 붉고 아름다운 최고급 희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그녀의 얇고 고운 목에 걸어주며 평생 변치 않을 영원하고도 맹목적인 사랑에 굳건한 맹세를 바쳤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보석보다 더욱 빛나는 진혁의 깊고 다정한 눈빛을 마주한 서하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뺨으로 흘려보내며 당신이 내게 준 것은 단순한 부와 권력이 아니라네.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해준 기적 그 자체라고 속삭였다. 진혁은 그녀를 자신의 넓고 든든한 품으로 꽉 끌어안으며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거친 세상의 폭풍우는 영원히 끝났으니 내 단단한 날개 아래에서 당신이 꿈꾸는 모든 아름다운 비행을 마음껏 펼치라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답했다. 에이펙스 홀딩스의 비밀스러운 지휘소와 서하의 화려한 글로벌 본사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하나 되어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아주 안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무한한 기회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든든한 거목이 되었다. 과거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무능한 백수 행세를 하며 차가운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던 진혁의 모습은 이제 가장 완벽하고 로맨틱한 절대 권력자의 전설적인 영웅담으로 변모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 어떤 막대한 자본의 힘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것은 결국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맹목적이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자신들의 거대하고 눈부신 삶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서하의 회사가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개최한 전 세계적인 초대형 자선 행사에서 그녀는 환하게 빛나는 무대 중앙에 서서 가난과 질병 후 천문학적인 금액을 아낌없이 기부하겠다는 가슴 따뜻한 발표를 했다. 장례를 가득 채운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자비와 위대한 결단의 우레와 같은 벅찬 기립박수를 보냈고 무대 아래에서 이 모든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던 진혁의 가슴 속에는 아내를 향한 한없는 존경과 뜨거운 사랑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녀가 세상을 향해 베푸는 그 모든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자신의 거대한 제국과 무한한 권력을 오직 그녀의 따뜻한 뜻을 받드는 굳건한 토대로 삼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쏟아지는 화려한 꽃가루 사이로 진혁이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서아의 손을 단단하게 맞잡았을 때 두 사람을 비추는 수많은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보다 그들의 눈빛이 뿜어내는 사랑의 온기가 훨씬 더 찬란했다. 서아는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남편의 단단한 팔짱을 꽉 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가장 완벽한 구원자이자 절대적인 안식처로서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속삭였다.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와 뼈 아팠던 눈물들은 이제 가장 단단하고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되어 두 사람의 견고한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그 어떤 거친 비바람도 절대 그들의 평화로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완벽한 승리의 시대가 도래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나가는 붉은 카펫 위로 끝없는 환호와 열광이 쏟아지는 가운데 진혁은 서아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으며 그의 온몸에서는 더 이상 차갑고 잔혹한 살기가 아닌 굳건한 위엄이 흘러나왔다. 오만하고 비열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처절한 피해 참교육을 선사했던 그 냉혹한 심판의 시간은 영원히 끝났고 이제는 무한한 자본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새롭게 피어난 거대하고 눈부신 제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완벽한 절대 지배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무능한 백수와 잘못 결혼한 줄 알았던 끔찍한 후회의 시간은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상위 0.1% 천재 투자자의 매지의 맹목적이고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가장 경이롭고 기적적인 여정으로 마무리되며 그들의 찬란한 전설은 영원성을 획득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대저택의 침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밖으로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길고 길었던 지난날의 험난한 폭풍우를 완벽하게 이겨낸 서로를 아주 깊고 애틋하게 안아주며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평온한 밤의 숨결을 나누었다. 서아는 진혁의 단단하고 넓은 가슴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심장 소리가 내 삶을 이끄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나침반이라며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는 그날까지 오직 당신 곁에서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겠다고 진심을 다해 아름답게 고백했다. 진혁은 그녀의 붉은 입술에 부드럽고 깊은 키스를 남기며 당신이 내게 준 이 눈부시고 완벽한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일 당장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원 불멸의 맹목적인 헌신을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눈부시고 맑은 햇살이 두 사람이 덮고 있는 새하얀 침대보 위를 따뜻하게 비추었고 진혁은 곤히 잠든 서아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바라보며 새로운 제국의 완벽한 아침을 맞이했다. 끔찍한 쓰레기들을 짓밟고 잿더미 위에서 피워낸 이 거대하고 눈부신 승리의 꽃은 오직 그녀를 향한 진혁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집착과 희생이 만들어낸 가장 찬란한 결실이었으며 두 사람의 견고한 세상은 그 어떤 위협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성역이 되었다. 세상의 꼭대기에서 모든 자본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과 목숨보다 더 깊고 맹목적인 사랑을 동시에 움켜쥔 두 사람의 눈부신 이야기는 오만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공포의 경고로 선한 자들에게는 위대한 희망의 신화로 남아 영원토록 세상을 찬란하게 비출 것이다.